경선 참여하시는 입장에서 당 대표와 구성 후보 간의 좀 갈등이라든지 이런 설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파 싸움 하다가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선 우리 윤석열 총장 측에서 대표 또 지도부에 대해서 선을 넘는 발언과 공격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경선준비위원회와 후보 진영의 소통 부족, 그리고 의견 수렴의 부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월권적으로 권한 밖의 사항들을 이미 발표된 것처럼 발표하면서 기정사실화로 밀고 나간다든지 이런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 지도부의 신뢰와 권위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권한을 제대로 갖고 있는 최고위원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는 민주정당은 활발한 소통, 그리고 내가 윗사람이다, 너는 밑에 사람이니까 따라와라, 이런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라 서로 진솔하고도 서로를 존중하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을 과거 두 번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국민의 심판과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개파 싸움과 1인 독주였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그 끝도 없는 나락으로 우리는 기억도 되살리기 싫습니다. 개파 싸움과 1인 독주, 그러한 그림자라도 어른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게 후보든 당 지도부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 과정은 우리 당 내의 경쟁이고 원팀이 되기,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이 되는 과정에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동지로서의, 그리고 민주정당 내에서의 민주적인 과정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을 넘어섰거나 넘어서려는 그러한 지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선을 넘은 게 명확한 경우에는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그리고 후보는 후보대로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인적 정리도 하고 그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도입법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제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그 의미의 인터뷰 내용이 좀 보도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경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의 기본 입장은 이게 원팀, 그리고 지금 막 출발선에 있는 경선에서 이런 것들이 끝없는 서로의 공방의 소재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로 간에 말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미 이게 어디까지가 팩트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필요한 그 다른 낭설들을 막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전화가 왔던 건 사실이고 그 행사가 마땅치 않으니 안 나가면 안 되겠냐? 라는 그런, 근데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일지, 왜냐면 대화할 때 그걸 이름 붙여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쭉 의견들을 주고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행사가 마땅치, 일단 그 행사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안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미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렇게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거절이 된 거죠. 거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준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나는지에 따라서 경준이 일정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구할 수 없다는 거? 저희 이미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8일 날 토론회는 이미
경준이가 선관위가 아직 구성되기 전의 일정이고 저희들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뭐 불참이다 뭐다 이게 그런 고리로 서로 갈등의 그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토론회가 열린다면 저희는 당당히 흔쾌히 참여를 할 것이고요. 하지만 선관위가 23일 날 구성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3일 이후에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논의의 주체가 되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경준이라는 것은 경선 진행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진행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기에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장단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최고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지금 경준이가 제시한 안을 보면 경선 날짜도 확정을 지어놨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몇 명 컷오프를 할지도 지어놨고요. 그 다음 거기서 할 때 여론조사를 37대 3으로 하는지 5대 5로 하는지 이미 다 정해놨고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뭐 압박 면접 뭐 무슨 타운홀 미팅 뮤직비디오 찍고 그 다음 뭐 몇 박 며칠 뭐 리얼리티 합숙 프로그램 그 다음 뭐 누가 버스나 택시 운전하면서 이 당에 누군가가 이 후보들을 릴레이 인터뷰하고 이런 프로그램 무슨 예능 PD가 이 방송 일정 뭐 이 가을 프로그램 짜듯이 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최고위원회가 추인해라. 추인 안 하면 너희들은 특정 캠프에 사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몰고 가는 이런 방식의 논의는 제가 20년 정치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경선 준비위 선관위와 최고위와 당대표의 위상을 이렇게 문란시킨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만약 굳이 이해를 한다면 의욕이 넘쳐서 또는 워낙 기존의 낡은 정치에 익숙한 이런 부분보다는 아이디어가 좀 참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라고 애써 선의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헌에 정해진 절차 그리고 당은 1인 독주할 수 있는 당이 아닙니다. 경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준이의 역할과 권한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명확히 선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